예, 그러니까 그 소송 남발을 방지하는 제도라든지 네. 또 그 손해배상 건강보험이라든지 또 제약회사인 손해보상 제도 같은 것은 별도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예, 거죠. 저희들이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말입니다. 예. 아니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예. 저희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제일 핵심적인 거는 이제 그 특허권자가 요청을 했을 적에 얼마 동안 저희들이 이걸 예를 들면 허가를 안 내주느냐는 그 기간이 그게 1년이잖아요. 예, 그건 이제 저희들이 뭐 1년이라고 상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그 해야 1년 되고. 동안의 예. 피해에 대해서 나중에 보상하고 예, 또 횟수의 문제도 있고요. 횟수도 그다음에 있고, 횟수의 그다음에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남발하지 못하게 하는 예. 장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보관을 지금 저희들 보고 정부가 다 내놓고 법 개정안을 지금 다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간이 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아까 전략적인 측면도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번에 그러면 예. 그 허가 신청 시 특허권자에게 통보해야 된다라는 그 통보 조항만 였는데 네네. 통보 안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만약 그랬을 때 그 법 통과되고 통보 안 했을 경우에 좀 뭐 뭐 아무 의미도 없죠 뭐. 구비 서류 미비가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야죠. 이제 허가 신청할 적에 처벌받습니까? 통보했다는 사실을. 예. 처벌받아? 허가 신청한 제약회사가? 제네릭 회사가? 구비 서류 미비니까 다시 서류를 보완해서 내라 이런 정도 조치가 있게 되지 벌칙은 없습니다. 식약청이 통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약청에다가 이제 허가를 신청할 적에 예. 제가 예를 들면은 뭐 그러면 식약청이 그 특허권자에게 통보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저희 제약사들이 먼저 해야죠. 제약사들이 제약사는 허가 신청을 식약청이 하고 식약청은 그 다국제 회사에 아니요, 먼저 식약청에다가 이제 허가 신청을 할 때요. 예. 예를 들면 한국 A라는 제약회사가 할 적에 특허권을 가진 뭐 화이자가 예를 들면 특허권을 가졌다면 거기다가 자기네가 통보했다는 내용을 구비 서류에 넣어서 품목허가를 신청해요. 그러니까 예. 우리 그 제네릭 회사가 예. 다국제 회사에 통보를 해야 되는 것을 식약청에 제출한다는 거죠? 예. 통보했다는 그 서류를 첨부를 해서 내면. 그러니까 그래하고 됩니다. 통보를 안 했을 경우에 어찌 돼요? 통보 안 했으면 이제 통보하라고 식약청에서 알려주면 예. 통보한 서류를 갖고 오면 신청을 받아주는 겁니다. 신청만 받아준다? 뭐 신청 받아주고 지금은 저희들이 그거를 지금까지 절차대로 진행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저희들이 해왔던 방식대로. 그 보건산업진흥원 보고서는 대입입니까? 어디 경제 영향 분석 2006년도에 한미 FTA에서의 식약청 대응 방안과 영향 분석 보고서, 그리고 또 2006년, 2007년에 했던 한미 FTA에 따른 제약산업 영향 분석. 2006년도 당시에는 아마 대외비로 분류가 돼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 제가 비밀이 해제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을 했구만요. 예. 보고서에 의하면 소송 남발의 우려가 있고 국내 제약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그래서 한미 FTA는 수용 불가 입장이라고 했는데 그거 맞습니까? 2006년도 당시의 보고서입니까, 그게? 그러죠. 예.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제가 그 내용은 제가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좀 우리 예. 위원회에 제출해 줄 수 있어요? 그게 지금 대외비가 해제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있어요, 그 자료가? 예, 저희들이 뭐 한번 정부 내에서 의논해서 2006년도 당시 자료니까요. 아마 5년 지났기 때문에 제출해 주시고 예. 지금 와서 필요한 그 당시의 분석이니까 아까 우리 박은수 의원님께서 네. 암보험 상품을 지금 네. 뭐 AIG 같은 뭐 미국 회사에서 네. 암보험 상품 팔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이제 보장성을 강화한다 해갖고 암을 그냥 100% 보장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네. 이렇게 정책이 바뀌어졌을 때 네. 이제 암보험 상품 못 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바로 그 보험회사가 ISD 소송을 할 가능성이 있죠. 네? AIG에서. 우선요. 네. 우리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거 글쎄요, 제가 그렇게까지는. 그게 바로 피자자 소송, 피자자 정확히 그런 사례는 뭐,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요, 네. 그게 MFN하고 내셔널 트리트먼트, 다시 말하면 최애국 대우하고 내국민 대우의 위반이 안 되면, 네. 소송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보험회사도 암 상품을 못 팔고, 네. AIG도 못 팔면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AIG는 미국 회사지 않습니까? 네. 또 ING도 못 팔고 AIG도 못 팔고 일본 생명보험회사도 못 팔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국내 회사도 못 팔고. 다 같이 못 팔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최애국 대우 위반도 아니고 투자자만, 네네. 외국 기업만, 투자자만 불리한 판정을 받았을 때만 소송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 투자자만을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하고 차별 대우를 했다든가 네. 혹은 자기네 나라만 차별 대우를 받았다든가 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ISD에 해당이 될 거라고 봅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런 조치가 사실상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요. 네. 예. 그리고 자, 지금 그 그러면 민간의 보험 시장은 일단 100% 개방돼 있습니다. 다국적 회사가 아까 또 이야기했는데 다국적 회사가 이 특허를 갖고 있는데 네네. 특허가 만료되기 전에 우리 시각청에 우리 네. 제네릭 회사가 그 허가 특허를 신청을 했는데 시각청의 어떤 잘못이라든지 어차피 시각청 국가기관 아닙니까? 네네. 국가기관에서 제네릭 허가를 내줬다. 네네. 네. 이 다국적 회사의 판단할 때는 시각청이 잘못이다라고 네네. 했을 때 네네. 이때는 ISD 소송 그건 ISD 대상 아니죠. 왜 아닙니까? 그거는 그냥 단순한 행정 집행 아닙니까? 그 경우에는 아마 한다면 예를 들면 그게 미국의 파이자다 그러면 한국 파이자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 식약청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하겠죠. 그게 잘못됐다고. 예. 행정소송할 수 있는 거죠. 제네릭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 행정소송. 그 행정이 잘못됐다. 그 투자자가 ISD 소송감이 아니다 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확실해요? 국내 투자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국내 투자자는 아니더라도. 국내 자기들은 투자자 아니면 엄청난 ISD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신약 개발비를 들어가고 신약을 개발해가지고 특허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요. 특허를 가지고 있는 ISD의 첫 번째 단어가 인베스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내 인베스터는 예, 해외 자기 회사에 투자를 했던 네. 국내 한국에 투자했던 관계없이 그 인베스터의 의미가 네네. 한국에 투자했는데 한국에서 이제 그랬던 피해를 봤을 때에 지금 그 이야기를 장관은 하는 이야기고 네네. 저는 이 특허권자가 어쨌든 그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인베스트를 네네. 했는데 네. 그것이 한국 정부에 의해서 예. 예. 허가 신청을 안 네네. 회사에 특허를 안 내줘야 되는데 예. 특허를 내줬을 때 한국 기관이 국가가 그때는 투자 국가 소송 제도가 들어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얘기하시는 투자자는 넓은 아까 암보험의 경우에는 네네. 그 AIG도 피해를 똑같이 있고 우리 국내에 있는 삼성보험도 네네. 똑같이 피해를 네네. 있는데 그런 때는 아니다라고 한 네네. 것은 이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네네. 내가 다국적 회사가 애쓰고 돈을 엄청나게 투자하고 신약 개발했는데 한국 시약 측에서 그 제너릭 허가를 내줘버렸을 때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죠. 예, 의원님 ISD FTA에서 한 것은 한국에다 소송을 한 게 아니고 바로 중재재판소에다 네. 하게끔 돼 있어요 지금. 네네. 의원님 ISD는요. 예. 일단 국내에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국내 투자자가 돼야 되거든요. 일단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서 국내 투자자가 되면 국내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가 부당한 대우를 예를 들면 정부로부터 받았을 때는 행정소송을 걸죠, 우선은요. 국내 기업이기 때문에. 예. 국내하고 지금 투자를 해가지고 네네. 공동 투자를 했을 때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한번 정확하게 지금 장관에 견해하고 네네네. 지금 말씀하신 사례를 법적으로 저희가 해석해서 저 자료 서면으로 제가 드릴게요. 의원님. 네네. 예. 네. 사실 4년 대학원 대체고 보면 R&D 예산이 한 660억, 20년 예산 3배 늘었는데 예, 그건 그 과제 3개만 더한 겁니다. 다 전체가 아니고요. 예. 전체를 그러면 한 3천억 정도 지금 현재 한 4천억 가까이 됩니다. 저희들이 보건 분야. 네네. 정도 있지. 네네. 이 국민들에 대한 약간 상승이라든지 제약회사의 매출 감소라든지 네.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 대책이 전혀 없어요. 이건 그동안에 법률 제도 만들어서 4년 동안 해가지고 완료가 여하튼 정상식 연구가 돼가지고 그 완료 여하튼 정상식 연구가 시작해서 무엇이든 분명히 나왔습니다. 아예 한 FTA에 대응할 만한 정책이다 만들어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 보고 하는 것이고 한 FTA에 대해서 제약회사라든지 국민들에 대한 어떤 약화 상승이라든지 그런 피해에 대한 보전 대책은 아니라고 봐요. 예, 저희들 경쟁력 강화는 하루 이틀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앞으로, 제가 지속적으로 해나갈,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오늘 저희들이 약가이나
정책을 발표하면서 최종 발표하면서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다시 한번 총 다듬어서 12월까지 발표를 다시 하겠다 이렇게 오늘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 예. 더 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비밀 해제됐으면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도록. 예,